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의 딸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로 살고 있는 30대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2년 전 결혼하고 한창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평생의 짝을 만난다는 게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 하죠. 남편과 저도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수 없었던 엄청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에 이르렀다는 흔한 연애담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한 사람이 베푼 선의가 어떻게 돌고 돌아 다른 세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삶에 어떻게 기적처럼 펼쳐졌는지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담한 집이 딸려 있었는데 넓진 않았지만 저와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기엔 꼭 맞는 보금자리였습니다. 부모님은 늘 가게 앞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저와 여동생은 그 근처에서 동네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자라났습니다. 숨바꼭질, 술래잡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해가 저물 때까지 온몸에 땀에 젖어 놀던 기억은 지금도 제겐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들 사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7살,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름이었습니다. 휴가철이라 평소 북적이던 동네가 유난히 조용하던 날이었죠. 대부분의 집들이 가족여행을 떠나고 저희 집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슈퍼를 하고 있었기에 휴가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없어 저는 여동생과 함께 가게 안쪽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심심하다며 밖에 나가 놀자고 저를 조르기 시작했죠. 밖은 너무 더워서 가게 안에 있고 싶었지만 동생이 계속 졸라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앞에서 공놀이 해도 돼요? 다정이가 자꾸 나가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조심해서 놀아. 차 조심하고 동생 꼭 잘 챙겨야 한다. 허락을 받은 우린 가게 근처 골목에서 작은 공을 주고받으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햇살은 따가웠지만 막상 나와서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던진 공을 여동생이 받지 못하고 놓쳐버렸습니다. 그 공은 튀어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 골목 끝을 향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니, 공이 너무 멀리 가버렸는데 내가 가져올까? 다정아, 위험하니까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언니가 가져올게. 저는 동생을 말리고 혼자 공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공은 멈추지 않고 경사진 골목길을 따라 계속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점점 속도를 높여 뛰었고 결국 공은 큰 길가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도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던 제 귀에 자동차가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차는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빨리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였어요. 그걸 알아챈 순간 제 몸이 강하게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인도 쪽으로 넘어지듯 쓰러졌고 바로 그 다음 순간 귀를 찌는 듯한 충격음과 함께 아버지가 달려오던 차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몸을 날려 구한 덕분에 저는 무릎과 팔이 까지는 정도로 그쳤지만 아빠는 그대로 차에 부딪히며 길 위에 쓰러지셨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실려갔을 땐 다리뼈가 심하게 부러져 있었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어렸지만 저는 엄마와 수술실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통 아빠 걱정뿐이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아빠가 나 대신 다친 거지, 그치? 아니야, 아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수술하면 나아질 거야. 그러니 아빠 무사히 나을 수 있게 기도하자. 하지만 저희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아빠의 수술은 어렵고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수술은 끝이 났고 제 바람과는 달리 아빠의 다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신경까지 손상이 심해서 결국 금속 핀을 박아야만 가까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했죠. 그건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한단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빠의 걸음걸이는 늘 불편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수술한 다리가 저려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고 무거운 짐을 오래 들지 못해 숨을 고르며 잠시 벽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매일 밤 아빠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뿐이었죠. 아빠,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영아, 아빤 괜찮아. 아빤 다행히 네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절대 너 때문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면 아빠 너무 속상하다. 아빠는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핑계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데 더욱 열심히셨죠. 엄마와 함께 작은 슈퍼를 꾸려나가며 하루 종일 서서 물건을 정리하고 무거운 박스가 들어오면 땀을 뻘뻘 흘리며 어떻게든 옮기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절뚝거리면서도 손님 앞에선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셨고 늘 성실하게 가게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아빠는 사고가 난 게 제 탓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커가는 내내 다리를 절며 걷는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이 불편한데도 묵묵히 가족을 지켜내는 아빠를 바라볼 때면 고마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심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얼른 돈을 벌어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때 제 사수로 배정된 선배가 있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게 된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왔어요. 저는 김정석 대리라고 해요. 지금 바로 일 가르쳐 줄 테니 따라와요. 컴퓨터 작업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가르쳐 주시면 빨리 배우겠습니다. 김 대리님은 업무적으로 매우 꼼꼼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작은 오타만 있어도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했고 업무 진행이 느리면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죠. 처음엔 괜히 저만 미워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만 깐깐하게 굴어서 그 앞에 서면 늘 긴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업무가 밀려서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김 대리님도 마침 일을 할 게 있어서 그랬는지 그날 같이 사무실에 남게 됐습니다. 얼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창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새 김 대리님이 옆으로 다가와 캔커피를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다영씨 피곤하죠? 이거 마셔요. 내 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그만하고 퇴근하세요. 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정말 괜찮아서 그래요. 어차피 다영씨가 쓴 거랑 내가 쓴 거랑 합쳐하니까 그만 가봐요. 요 며칠 계속 일하느라 힘들었잖아요. 항상 냉정하고 깐깐하고 다른 사람 일엔 신경도 안 쓰던 김 대리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죠. 그 뒤로 김 대리는 저를 먼저 챙겨주기도 했고 제가 작성한 기획서를 보곤 칭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죠. 처음엔 일 얘기뿐이었는데 점점 서로의 취미나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고 김 대리님은 제가 편해졌는지 말도 놓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같이 퇴근하다가 회사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대리님 떡볶이 잘 드시네요. 좋아하시나 봐요.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한 번씩 생각나더라. 다영씨도 좋아해? 네, 맛있다는 집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먹기도 해요. 제 취미가 맛집 찾아다니는 일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나중에 나도 한번 맛집 데리고 가죠. 하루 종일 일 얘기만 하다가도 그런 자리에선 한순간 친구처럼 편하게 웃을 수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그가 단순히 직장 상사가 아니라 이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연말 회식에서 찾아왔어요. 그날 김 대리님은 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고 동네 어귀에 다다랐을 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다영씨, 우리 회사 들어오고 내가 너무 까칠하게 굴었지? 사과할게. 그땐 미안했어. 아니에요. 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건데요. 사실 다영씨가 얼마나 갈까 싶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다영씨가 점점 회사 일에 적응해가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습이 성실하고 멋져 보이더라. 그리고 나선 자꾸 다영씨한테 눈이 갔어. 이제는 그냥 동료로만 지내고 싶지 않아. 다영씨는 나 어떻게 생각해? 김 대리님의 고백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회사 선후배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저에게 결혼하고 싶단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사실 때문이었죠. 그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집은 작은 슈퍼를 하는 평범한 가정이었기에 경제적인 차이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석 씨, 결혼하자고 해줘서 고맙지만 우리 집이랑 정석 씨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서 솔직히 걱정돼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다영아, 중요한 건 너랑 나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나만 믿어. 조만간 우리 집에 가서 인사드리자. 그래도요. 정석 씨 집안에서 절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결혼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내가 잘 말씀드릴게.
우리 어머니도 내가 택한 여자라면 분명 좋아해 주실 거니까. 저는 대리님만 믿고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그의 말과는 달리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셨죠. 이름이 이다영이라고 했나? 우리 정석이랑은 한 팀에서 일하다가 만난 거야? 네. 제가 신입이었을 때 정석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정석이가 사장 아들이었다는 걸 몰랐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유,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듣네. 정석이가 사장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석 씨가 옆에서 제 편을 들어줬지만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의심하셨어요. 너처럼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여자를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작정하고 꼬신 건지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정석 씨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닙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린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이건 뭐 형편이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을 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어디 구멍가게 딸이 언감생심 우리 아들을 넘봐. 그의 어머니는 이미 저희 집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구멍가게 딸과 회사 사장 아들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어이없어 하셨죠. 저는 거기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아버지 말인데 다리에 장애까지 있다며. 정석아, 넌 여자를 데리고 와도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오니? 나 좀 기가 막혀서 내가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어. 사실 저도 정석 씨랑 결혼하는 거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정석 씨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온 거라고요. 그리고 저를 싫어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어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내가 없는 집안에는 싫다고 하는 거야. 이 결혼 나는 허락 절대 못한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정석 씨도 허겁지겁 따라 나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정석 씨,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우리 부모님까지 그런 모욕을 받게 하냐고요. 오늘은 저 혼자 갈게요. 따라오지 말아요. 정석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제 안에 쌓인 분노와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와 엄마가 그렇게 하찮게 취급당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석 씨는 자신이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뀔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어요. 정석 씨를 향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집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와의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정석 씨의 집에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고 여전히 그와의 결혼을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거래처 손님을 만나러 한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정석 씨가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에게 지금 어디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는 답을 보내왔죠. 정석 씨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게 화가 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석 씨 나예요. 정석 씨는 카페가 회사인가 봐요? 나한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끊을게요. 그는 제 전화를 받곤 카페를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발견하고 마치 귀신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네가 본 대로 여자를 만난 건 맞아.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맞선 자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나간 거야. 그니까 정석 씨 말은 어머니가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단 거네요? 근데요, 나라면 그 자리에 안 나가겠다고 거절하겠어요. 어떻게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가 있으면서 그 자리를 나가요? 이렇게 어머니 말에 휘둘리는 남자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죠?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져요. 저는 정석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돌아섰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해봤자 똑같은 문제로 마음이 아플 것 같았어요. 정석 씨는 그 뒤로 몇 번을 더 잡았어요. 밤마다 전화를 하기도 했고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했고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정석 씨와 이별한 후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순 없을 것 같아 퇴사까지 했습니다. 이별하고 한동안은 무척 힘들었어요.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속상해서 밤마다 남몰래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엄마께서 제게 물으셨죠. 다영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드니?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나 만나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왜? 그 집에서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니? 아휴, 사실 엄마랑 아빠 다 알고 있어. 그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던 날 둘이 싸우는 것도 다 봤고. 그가 제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왔던 날 부모님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시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말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저희 집안 때문에 그리고 아빠의 장애까지 언급한 걸 다 알게 되셨던 거죠. 잘했어. 우리 집안 무시하는 집에 너 시집 보낼 생각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봤자 평생 너만 힘들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나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가족까지 그렇게 취급하는 건 못 참아. 그래, 분명 그 남자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툴툴 털고 일어나. 아빠도 걱정 많이 하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고 취업 준비를 해서 한 회사의 홍보팀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다 보니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자주 있었어요. 하루는 오전에 외부 미팅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하려는데 간발의 저로 버스를 놓쳐서 약속 시간에 늦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는데 어떤 한 남자도 저와 같은 순간에 똑같은 택시를 잡게 됐어요. 남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급해 보이시는데 먼저 타세요. 제가 다른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타세요. 괜찮습니다. 서로 양보를 하고 있으니 안에서 택시기사님이 누가 타든 얼른 타라고 재촉을 했고 그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가는 방향이 같으면 같이 타고 가는 게 어떨까요? 여기 택시 잘 안 잡히는 곳이거든요. 그 남자와 저는 가는 방향이 비슷했고 결국 동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 둘 다 같은 곳에 내리게 됐고 그의 목적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 역시 이 회사에 다른 일을 보러 왔겠거니 하고 고마웠던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들러 미팅 준비를 해서 거래처 직원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갔는데 거기 앉아있는 남자는 초면이 아니었어요. 바로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 온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상에, 오늘 미팅하러 오신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신기한 우연이네요. 제 이름은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전 이다영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잘 부탁드려요. 저도 외부의 사랑이라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도와주세요. 일이 진행되면서 그와 저는 여러 번 마주치게 됐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 태환 씨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우연히 그가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도 몇 번 본 적도 있고요. 회의를 하다가 같이 온 직원이 작은 실수를 했는데 눈치 빠르게 대신 설명을 덧붙여줘서 분위기를 살려준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를 만날수록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 일에 관심이 없는데 태환 씨는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태환 씨 회사 일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제가 있는 회사로 야식을 사들고 왔어요. 어머, 태환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다영 씨 야근 중이라고 하길래 일 도와주신 것도 고맙고 해서 먹을 것 좀 사왔습니다. 떡볶이 좋아하신다고 했죠? 이거 먹고 하세요. 맞아요. 떡볶이 좋아해요.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고마워요. 혹시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요? 저희는 그날 밤 같이 야식을 먹으며 조금 더 친분이 생겼고 이후 우연히 퇴근길에서 몇 번을 더 만나고 회식까지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면서 하나 더 알게 된 건 태환 씨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복사기가 멈춰서서 허둥대는 동료를 도와준다든가 계단에서 짐을 들고 힘겨워하는 청소 아주머니께 먼저 다가가 들어드린다던가 그런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태환 씨는 어려운 사람 보면 항상 도와주잖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젊었을 때 외가 쪽 형편이 정말 어려웠대요. 하루하루가 막막할 정도였는데 그때 주변에서 큰 도움을 받으면서 버티셨다고 해요. 그 경험 때문인지 엄만 누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되게 좋은 분을 만나셨나 봐요. 맞아요. 엄만 아직도 말씀하세요. 그때 도움 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늘 그분을 다시 만나 은혜를 직접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찾을 길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엄만 남을 돕다 보면 언젠간 그 은인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습관처럼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삶의 철학처럼 몸에 밴 태도라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태환 씨가 괜히 다정해진 게 아니란 것도 알게 됐죠.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 더 솔직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회사 안에선 동료로서 함께했지만 점점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감정은 그 이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맡았던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태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왔어요. 순간 제 마음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뒤로 태환 씨는 거의 매일같이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이나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늘 밤길이 위험하다며 집 앞까지 함께 걸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슈퍼 앞에서 그와 헤어지려던 순간이었어요. 마침 가게 문 앞에 나와 있던 부모님과 마주치게 됐어요. 전 아직 태환 씨에게 제 가족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터라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영 씨랑 만나고 있는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다영 씨 바래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아유, 만나서 반가워요. 잠깐 들어왔다가요. 음료수라도 한잔 하고 가. 엄마가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잡는 통에 태환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좁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날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생각보다 괜찮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환 씨는 집 앞까지 데려다 주다가도 시간이 허락되면 슈퍼에 들어와 가게 일을 조금씩 도와주곤 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무거운 박스를 옮기느라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곤 곧장 나서서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일부러 더 챙겼습니다. 무거운 음료 박스나 물건 정리는 거의 태환 씨가 도맡아 해주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가 아빠의 다리에 대해 직접 묻거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지 않고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배려해주는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괜히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묵묵히 도와주는 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빠가 다리를 다치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구하려다 크게 다치셨다는 이야기였죠. 태환 씨는 그 말을 다 듣고 저희 아빠가 대단하신 분이라며 존경스럽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아빠의 장애를 곱게 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속상했던 적도 많았는데 태환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편한 다리만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희생과 사랑을 봐주었죠. 그 순간 저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가족을 이해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깊이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에게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한 거 없어. 다영 씨도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고 그냥 평범해. 다른 가족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다는 말에 그의 집안도 저희 집과 비슷한 형편일 거라 짐작했어요. 평소 검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인사를 드리러 태환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조경과 경비원의 인사, 고급 자동차들이 즐비한 주차장.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평범한 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의 집안에서 부모님의 조건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며 이번에도 혹시 반대라도 하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태환 씨의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정갈한 차림새와 은은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의 여동생도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긴장으로 뻣뻣해 있던 제 어깨가 그제야 조금씩 풀렸죠. 저희가 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환이가 좋은 인연 만난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 결심해줘서 고마워.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 타영이랑 태환이 두 사람이 함께라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반대는커녕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태환 씨에게 그날 느낀 제 불안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나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조건을 이유로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고요. 그러자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걱정이었어? 괜찮아. 엄마께는 이미 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셨어. 그리고 다영씨, 우리 집은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집이 아니야. 엄마는 사람 됨됨이 자체를 보시는 분이야. 내가 전에 말한 적 있지? 우리 엄마도 예전에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존중하셔. 태환 씨의 어머니는 어렵게 사시다가 작은 공장을 하는 남편을 만난 뒤 함께 사업을 키워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단순히 예비시댁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삶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한 시선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아 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믿고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환 씨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그는 저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항상 가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집에 온 건 처음이었죠. 저희 가족은 예비 사위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영씨 집이 참 따뜻하고 아늑해. 마치 다영씨 가족들처럼. 근데 이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이 집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야? 네, 제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가게를 사셨는데 처음엔 가게에 딸린 집에서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쭉 여기서만 살았어요. 오, 그랬어? 그것도 정말 신기하다. 그럼 어릴 때 사진 같은 것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겠네? 다영씨, 어린 시절 사진 보여주면 안 돼? 제 어린 시절이 보고 싶던 태연 씨의 부탁에 저는 방 안에서 옛날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면서
계속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난 이사를 자주 다닌 편이라 그런지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거든. 이렇게 사진 찍고 인화해서 앨범 만드는 것도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 아닌데 다영 씨 부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키우신 것 같아. 맞아요. 이거 우리 아빠가 다 찍어주신 사진들이거든요. 어릴 땐 뭐만 하면 아빠가 사진 찍어준다고 하는 게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인 것 같아요. 아참, 여기 어디 우리 엄마 아빠 결혼 사진도 있을 텐데. 여기 있다. 태연 씨 봐봐요. 저는 그에게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참석한 하객들과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태환 씨는 그 사진을 한참을 보다가 어느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죠. 그의 표정을 보자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기 다영 씨, 나 잠깐만 나가서 통화 좀 하고 올게. 태환 씨는 그 말을 남기곤 헐레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그를 바로 따라 나갔어요. 태환 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 상대는 그의 어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긴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미래 아파트예요. 602호요. 네, 엄마, 여기로 빨리 와주세요. 아무래도 엄마가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태환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돌아서자마자 제가 서 있는 걸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다영 씨, 언제 와 있었어? 좀 전에요. 근데 태환 씨, 방금 전화한 사람 어머니 맞죠? 근데 왜 집으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게 다영 씨, 아까 두 분 결혼 사진 뒷줄에 있는 하객 중에 우리 어머니가 있었어. 태환 씨 어머니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야, 확실해.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모습이 맞아. 내가 전에 말한 거 기억나?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던 시절에 옆에서 도와준 은인 같은 분이 있다고. 어머니가 그분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영 씨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해 주시던 그 은인 같아. 그의 말을 듣고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그의 어머니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죠. 저희 엄마는 현관이 소란스러운 걸 듣고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하러 오셨어요. 엄마는 현관에 서 있는 태연 씨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 씨 어머니 얼굴을 본 저희 엄마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만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태연 씨 어머니, 그리고 그분을 보고 쓰러진 엄마.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뒤 깨어났고 엄마가 눈을 뜨자마자 태환 씨 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수키 언니라 부르며 깨어났어요. 아이고 수키 언니, 정말 언니 맞지? 아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그동안 수키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너 진짜 미진이야? 아유 미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살아있었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언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두 분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울음을 멈추고 진정이 되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가장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에 태환 씨 어머니가 하객으로 찍힌 거예요? 두 분 아시던 사이였어요? 맞아. 미진이랑 나랑은 젊었을 때 알던 사이였어. 시골에서 올라온 미진이가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았었거든. 우리 집이 그때 작은 주택이었는데 방 두 개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있었어. 그중 한 방인 미진이가, 그러니까 태환이 엄마가 새 들어온 거야. 정말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 분이 알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때 미진이가 막 20살이 됐었는데 나보다 2살 어린 미진이가 꼭 친동생 같아서 내가 잘 챙겨줬지. 미진이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일자리 구하려고 서울로 올라왔었어. 미진이도 나를 언니처럼 잘 따라서 우린 금방 친해질 수 있었지.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태연 씨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옷을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돼서 공장이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죠. 저희 엄마는 그런 사정을 알게 된 뒤 엄마의 친구가 일하고 있던 백화점에서 판매 보조를 할 수 있게 다리를 놔줬고, 그 덕에 태연 씨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해서 시골집에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태환 씨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난 너무 어려웠어. 숙현이 아니었다면 그때 죽었을 수도 있어. 돈 벌면 거의 다 시골로 보내주고 남은 돈으론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었거든. 그러다 한 번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때 다행히 너희 엄마가 쓰러진 날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치료도 받게 해줬어. 그리고 내가 밥도 굶어가면서 돈 아끼는 걸 알고는 직접 밥도 챙겨줬어. 숙희 언니, 그때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 아휴, 미진이 너도 참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밥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건데 뭘. 숙희 언니가 나 도와준 게 어디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언니랑 언니네 부모님이 다 도와주셨잖아. 돈 없어서 장례도 못할 뻔했는데 그거 알고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아휴, 내가 죽어서도 그 일은 못 잊을 거야. 언니한테 받은 거 갚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것도 쉽지 않더라. 그래서 항상 마음의 빛처럼 남아있었어. 그리고 다음에 저희 엄마는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환 씨 어머니도 당연히 초대했죠. 하지만 그 당시 태환 씨 어머니에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축의금을 내지 못할 게 뻔해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만 그 마음을 알고는 축의금 같은 거 안 해도 되니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달라고만 말했다고 해요. 그 말에 태연 씨 어머니는 밥까지 먹는 건 미안해서 결혼식 사진까지만 찍고 일하러 바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엄마는 새로운 삶에 바빠졌습니다. 태연 씨 어머니 역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더 많은 월급과 숙식을 제공해주는 지방의 한 공장에 취업 기회를 얻게 되었고, 결국 고향과 서울을 모두 떠나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서울을 떠나면서 숙현이한테 전화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 그런데 연락이 쉽지 않더라고. 숙현이는 결혼 생활로 정신없고 나도 공장 적응하느라 신경을 못 썼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락까지 끊기게 된 거야. 숙희 언니, 내가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언니 찾으러 우리가 살던 집 갔던 거 알아? 어머, 정말? 나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부모님도 다 시골로 내려가시게 돼서 그 집 팔았었잖아.
근데 거길 네가 찾아온 거야? 맞아, 그랬더라. 내가 갔을 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 언니가 알려준 연락처도 잃어버려서 행방을 알 길이 없어서 결국 우리 인연이 끊기게 된 거야. 언니,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진이 네가 뭐가 미안해. 다 살려고 바빠서 그런 건데. 나는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다. 난 네가 열심히 일할 때부터 알아봤어. 성공할 거라는 걸. 우리 태연이 아버지 만난 덕이지 뭐. 수키 언니, 우리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우리 애들 덕분에 다시 만나게 됐네. 언니 혹시 기억나? 예전에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 낳으면 서로 결혼시키자고 했었잖아. 아유, 그게 결국은 이렇게 이뤄지네.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었나 봐. 태환 씨의 어머니의 눈엔 어느새 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 엄만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유, 미진아, 그만 좀 울어. 이렇게 좋은 날 자꾸 울 거야? 애들도 놀라겠다. 수키 언니, 내가 예전에 언니한테 받은 만큼 이젠 언니 딸 다영이한테 다 갚을게. 그리고 다영아,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맙다. 두 집안은 그렇게 사돈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었지만 결국 한 가족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두 어머니는 오랜 세월을 돌아온 인연이 믿기지 않는다며 종종 옛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음을 나누고 때로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젊은 시절 형편도 길도 달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결국 서로의 선의와 따뜻함이 그 시절을 버티게 했고 지금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어느덧 저와 태환 씨가 결혼한 지도 2년이 흘렀고 얼마 전엔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만큼 기뻐했던 게 바로 두 어머니입니다. 어머 미진아, 너 이제 할머니 된단다. 축하한다. 아유, 수키 언니, 나만 할머니 되는 거야? 언니도 이제 할머니야. 언니 고마워. 진짜 언니 덕에 내가 말년에 너무 행복한 삶을 보내는 것 같아.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두 어머니의 마음은 오랜 세월을 넘어 서로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자녀 세대를 넘어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작은 친절 하나가 두 집안을 잇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이죠. 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배웁니다.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